2025년 6월 2일 자 장원준 씨 오늘은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일이 드디어 대선일입니다. 맞습니다. 물론 요새는 사전 투표가 활성화돼서 3일간 투표를 하는 거다. 네. 본투표는 그냥 3일째다라고 보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역시 대선일이 가장 중요한 날이고 아직 오늘까지는 선거운동을 하는 날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내일 본투표를 앞두고 사실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에 사전투표 투표율이 굉장히 관심이었는데 자 일단 사전투표가 부실 논란에 휩싸였고 맞습니다. 투표율도 첫날은 야 이거 뭐 이렇게 가면 40%는 넘겠는데라고 했던 그 고공행진 그거는 다음날 꺾였습니다. 네. 사전투표가 34.74% 결국 지난 대선보다 한 2.2%포인트 낮았습니다. 자, 이 투표율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이번 선거는 사전 투표율이 좀 낮을 거다 이런 분석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목금 이틀이었잖아요. 토일을 이어서 목금 토일을 하면은 사실 휴가를 쓰기도 좋은 시점이기도 하고 그렇죠. 목금 사전 투표하고 토일 쉬는데 월요일 하루 샌드위치 내면 화요일 날이 이번은 대선이 수요일이 아니라 화요일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금요일하고 월요일을 샌드위치로 휴가를 내면 네. 목금 토일 월화 6일 연휴도 가능하니까 사실 목요일에 일찍 투표하고 그냥 빨리 가겠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전 투표율이 그래서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도 계시긴 했어요.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휴가 이틀 내고 그러니까 미리 이미 다 마음의 결정을 하신 분들은 투표를 해버리고 그냥 가버리면 이제 오로지 좀 시간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재밌는 게 그 목요일 오전 6시부터 한 9시까지는 거의 지난 대선보다 2배 이상의 사전 투표율을 기록을 하고 있었어요. 투표율이 무서웠어요 그때. 네, 그래서 무서운 기세로 올라가다가 금요일부터 확 꺾이기 시작하더니 결과적으로 역대 2번째 스코어를 기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좀 투표 일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말씀하셨던 부실 선거 논란. 그러니까요. 당연히 영향이 있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 금요일 거의 오후부터 계속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첫날 둘째 날 다 연이어서 뭐 예전에 스코리 투표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엔 소위 그 음식점 투표 그러니까 투표용지를 받았는데 하도 줄이 길고 바깥까지 나가니까 그 투표용지 들고 밥 먹고 왔다는 분들이 계셨다는 음식점 투표 논란 그다음에 또 배우자가 대리 투표했다는 그 논란 그렇죠. 그리고 또 투표하면서 지난 총선 그 투표지가 발견됐다는 논란까지 이번에도 선관위는 이 부실 관리라는 이 논란과 비판을 도저히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사전투표제는 이제 폐지 논의를 심각하게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사전투표제가 정확성보다는 편의성 측면에서 국민들께서 많이 참여를 해주시라는 측면에서 만든 제도지 않습니까? 실제로 해외 입법례를 보더라도 미국이나 호주처럼 정말 땅덩이가 너무 커서 하루 본투표 날만 가지고 투표 참여가 어려운 국가들 아니면 일본처럼 정말 심각하게 정치적 관심도가 낮은 국가들 외에는 사전투표제를 도입을 하고 있지를 않아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고관여화가 되어 있고 사실 본투표 참여가 물리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여건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제를 도입해서 정확성을 포기하고 편의성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주객이 전도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 어떤 편의성을 제공함에 있어서 전제 조건이 선관위가 정확성에 대해서 엄밀한 원칙을 지키고 이런 국민들의 신뢰를 지킨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헌법상으로 독립적인 기관이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감사도 하지 말라고 선거 사무 관련된 건 물론 인사 관련된 것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국민적인 불신은 계속 생길 수밖에 없고 지금 이렇게까지 부정선거 음모론이 비화돼서 많은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고 선관위가 긴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이 정도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선관위가 진짜 나사가 빠져도 한참 빠져 있구나. 맞습니다. 선관위라는 데가 기본적으로 선거를 저렇게 총체적으로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구나라고 보는 시각도 분명히 이건 뭐 선관위가 입이 100개, 10개, 100개라도 할 말이 없는 부분이긴 한데 또 하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 사전 투표를 이틀씩 하는 게 과연 근본적으로 관리 가능한 거냐? 늘 허점이 뚫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사실 사전 투표를 놓고 소위 그 부정선거 논란의 핵심이 거기 있는 건데 물론 부정선거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동의를 안 하는 편이 안 하고 있습니다만 부정선거는 아니더라도 사실상
투표가 부실하게 관리된다. 이것도 사실 사전 네. 투표 관련된데 집중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예. 누군가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특정인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조작을 했다. 이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음모론이라고 하는 거지만 오염된 표가 하나라도 들어오면 엄밀한 의미에서는 부정투표가 맞기는 하죠.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이 개념상의 혼동을 막기 위해서 부실 선거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 건데 저는 여러 논란 중에서도 최악이었던 것은 지난 총선 때 투표지가 그러니까요. 발견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심지어 김포갑 투표지였거든요. 당시 김포갑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접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 내외 정도의 격차로 결론이 났었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잘못 발견된 투표지가 단 몇백 개라도 있었으면 결과 달라졌을 수도 있다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어제 선관위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 투표 우리가 수집한 투표량과 발급한 투표량의 오차 범위가 2,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오차가 있기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 2, 3%의 표가 결과를 가릴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나이브하게 단순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심각한 의구심이 드는 거고. 그러니까 선관위가 지금 총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대법관들이 선관위원직을 겸직을 하죠. 선거관리위원장 역할도 하고 있고요.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직하고, 맞습니다. 그다음 각 지역의 선거관리위원장들도 다 그 지역의 부장판사들이나 맞습니다. 그런 법원의 법관들이 선관위를 같이 겸직하는 형태. 상부 구조는 법관, 중하부 구조는 선관위 직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비상임이사들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체계적으로 내일처럼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상 부업처럼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선관위 이제 직원들도 관리 감독을 안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나태한 조직이 돼버리거든요. 실제로 선관위가 그래서 이게 신의 직장이라고, 그러니까 신조차도 가고 싶어하는 직장이다. 맞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선거 때문에 사실은 매번 업무가 그렇게 과중하지는 않을 거고, 맞죠. 업무가 늘 이렇게 좀 편차가 있을 텐데. 선거가 집중되거나 큰 선거가 열리는 해에 오히려 휴직자가 나온다는 외부 지적이 있을 정도면 사실은 정말 그거는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공무원으로서의 자기 임무를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런 불만 비판을 받아도 싸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나눌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투표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투표를 신뢰할 수 없으면 민주주의가 존속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제가 어디 기사에서 봤을 때는 유럽의 어떤 경우는 투표용지 몇 장이 잘못된 게 발견됐는데도 투표를 재선거한 케이스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만큼 선거와 투표는 중차대한 거고 단 한 0.1% 단 한 개의 오류도 원래는 허용돼서는 안 될 정도로 엄밀한 거니까. 그렇죠. 근데 아니 옛날 저번 총선기 있었는데 이거 뭐 크게 지장 없잖아요. 이 말이 됩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막말로 좀 이런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니 음식점에 가서 반찬을 먹더라도 반찬 밑에 지난번에 손님이 먹던 김치가 하나 발견돼도 그거는 정말 당장 환불해야 되고 먹던 사람이 엄청나게 기분 나빠하더라도 음식점 사장님이 할 말 없이 정말 그건 싹싹 빌어야 되는 상황일 텐데 이거는 먹다만 음식 정도가 아니라 지난번에 투표한 투표 용지가 그 안에서 발견될 정도면 도대체 투표지를 어떤 식으로 관리한 건가? 이건 국민들이 가서 식당에서 한 끼 먹는 식사보다 100배, 1000배 중요한 투표 아닙니까? 그럼요. 이게 투표를 행사한 선거권자도 주권을 침해를 당한 것이고 그렇죠. 피선거권자도 내 표가 카운팅이 되지 않음으로써 또 피해를 받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또 선거가 단순히 당락을 떠나서 기록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몇 %를 득표를 했는지 우리가 다 확인할 수가 있고 이게 이 사람의 정치적 자산이 되는 건데 그 표 하나하나의 가치가 엄청나다라는 거죠. 또한 이게 또 저희가 15% 같은 그 허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거비 보전. 만약에 그 몇 표 때문에 당선 여부를 떠나서 이런 여러 가지 득표의 중요성들이 다 누락이 되고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건 심각한 이 주권의 침해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선관위 해명처럼 2, 3% 정도의 오차니까 문제가 없다라든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 주권자인 국민들께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본투표가 이제 선거관리 어떤 투표소 자체가 1만 개가 넘게 설치가 되는데 사전 투표는 거의 본투표에 지금 육박하는 지금 그 유권자들이 참여를 함에도 불구하고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4천여 개 투표소에서 이렇게 많은 국민들께서 수천만 명이 지금 투표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물리적으로 관리가 될 수가 없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관리 못할 거면 사전 투표제는 절대로 선거에서는 편의성의 가치가 정확성의 가치를 능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폐지시키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거는 보는 거죠. 중앙일보 기사 보도에 따르면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도 사전투표 폐지를 논의할 때라는 글이 올라왔답니다. 네. 그 작성자는 이렇게 주장을 했대요. 현행 사전투표 제도에서는 사건 사고 발생은 필연적이다. 그렇죠. 사전투표에 관리하는 게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최소한 폐지하거나 개선해야 된다는 의견이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 올라올 정도면 네. 말씀드린 것처럼 선관위 직원들이 굉장히 여전히 기강이 해이돼 있고 이 조직의 무능 내지는 태만함은 분명히 그 지점에서 지적받아야 되는 거. 그거하고 또 하나 별도로 사전투표 이 시스템으로 과연 진짜 할 수 있는 거냐. 매번 이렇게 논란과 매번 이렇게 불신을 살 거면 이건 국민들 에너지도 엄청나게 낭비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당위적으로도 사전투표를 하러 가시는 분께서 아이러니하게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설마 내가 투표 행사했는데 내일 무슨 일 안 생기겠지? 그러니까 일단 나는 오늘의 내 마음을 기준으로 투표 행사를 하겠지만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본투표까지. 사실은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뭐 상상할 수 없는 깜짝 경천동지할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특정 후보에게 불리하거나 뭐 하여튼 그런 국가 운명에 상당히 관련된 일이 오늘 터진다. 그럼 사실 지난 목요일 금요일에 총 1,542만 3,607명 34.74% 투표한 이 유권자의 표는 그거를 반영을 못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 그중에서 1%만 마음이 달라진다라고 하더라도 결과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난 대선 0.73% 차이로 결론 났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한날 한시에 같은 민의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선거 일자를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관리 감독 체계 하에서 이루어지는데 역설적으로 선거제가 그런 그 투표의 기본적인 가치와 당위를 무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깜깜이 기간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여론조사 확인도 못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론조사를 보고 투표장에 들어가면 휩쓸리기 효과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렇죠. 이건 정치적으로 다 입증이 된 그런 현상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 공표 금지까지 제도화가 된 건데 사전 투표하시는 분들은 전날 여론조사 다 보고 들어가셨거든요. 그러네요. 당연히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선거제끼리도 지금 배치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네. 사전투표, 본투표가 서로의 취지가 서로를 이렇게 모순되게 상충되고 있죠. 상충되고 있네요, 진짜. 그래서 사실 저는 사전투표제 폐지 가지고 토론하라 그러면 질 자신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게 사실 개입을 하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음모론 때문에 폐지하자는 거야 라면서 논의가 뭉개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도 사전투표 이번에 아마 선관위도 물론 그 여러 이 투표 지역이 광활하니까 직원들이 다 한 게 아니라 구청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들 협조를 받았겠지만 그래서 그런 데서 구멍이 뚫렸을 수도 있지만 정말 이 약물을 열심히 해보자고 했어도 안 되는 거고 안 됐다는 게 이번에 입증이 된 거니까 이를 악물었는지도 사실 의심스럽지만 이번 사전투표는 앞으로도 좀 정말 본격적으로 토론을 해봐야 된다. 여기까지 하시고 근데 문제는 이번에 이제 첫날은 정말 이렇게 가면 사전투표가 사상 최고 40%도 넘는 거 아니야? 지난번 대선 보니까요. 지난번 대선 그 사전 투표율이 36.93% 그러니까 37%쯤 됐었고 그때 그러니까 총 100명이 투표했으면 48명쯤이 48명이 사전 투표고 52명, 52명이 본 투표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에 육박했는데 이번엔 이렇게 하면 절반도 넘겠다 싶었는데 이 여러 가지 아마도 사전 투표 부실 논란 때문인지 둘째 날 팍 꺾여서 거기에 물론 공휴일이 안 껴있다는 효과도 뭐 같이 중첩됐겠지만 예상보다 하회했어요. 36.93%보다 2.19% 떨어진 34.74%. 근데 이게 지금 혹시 그 지역별 그 그래픽은 나온 게 없죠.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남 56.5, 전북 53.01, 광주 52.12. 호남권은 어마어마하게 높고요. 대구 25.63여 전국 최저예요. 그 시도별로. 부산 30.27, 경북 31.52, 경남 31.73, 울산 32.01. 다 소위 그 TK 부울경 이 영남권이 평균을 완전히 하회했어요. 대구가 전국 꼴찌고 경북이 직전 대선보다 거의 9.5%포인트 하락해서 전국에서 세 번째. 자, 호남이 이렇게 높고 영남이 이렇게 낮은 거 이것도 이번 투표의 지금 이 중간 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일 것 같아요. 당연히 영향이 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가 지난주 금요일 날 광화문 일대에서 저도 사전 투표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주변에 방송이 있었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일은 제가 투표할 시간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본 투표 날 하루밖에 없는데 그날 하루 제 일정에 꽉 차 있으면
내일은 오히려 선거운동이 이제 끝난 날이니까 좀 한가하실 것 같은데 내일도 방송이 아침부터 방송을 하시니까 자정까지 제가 계속 방송을 스케줄이 잡혀 있다 보니까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불가피하게 사전 투표를 한 건데 만약에 사전 투표 제도가 없었으면 저 투표 못했을 수도 있기는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하루 투표가 없었으면 방송 일정을 좀 그렇죠. 어떻게든 했겠죠. 네, 결론적으로는 하루 투표하는 사람은 3일 투표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포괄적인 개념에서는 이 물리적인 한계를 우리가 최대한 좀 해소할 수 있는 대안적인 수단이 필요하기는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사전 투표를 못 믿어서 본선거를 결심하셨는데 막상 본투표 날에 좀 불가피한 사정, 불가항력적인 사건이 생겼다라고 하면 권리 행사를 못 하게 되는 이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소위 이제 그 보수 지지층들이 많이 포진해 있다라고 평가받는 영남권에서 사전 투표율이 낮은 것은 그런 측면에서는 안타까운 면이 있죠. 근데 이거를 제가 좀 더 잘 생각해 보면 저희 보수 진영 내에서 이 부정선거 음모론과 이 부실선거라는 팩트 그 어딘가에서 이 상당한 논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선거제도에 대해서 아마 그런 불신들이 좀 반영됐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사전투표 이 기세가 꺾이고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지 못한 그 원인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보면 저렇게 호남권은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이고 TK 부울경 소위 영남권은 상대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표를 많이 얻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인데 호남권에서 저렇게 거의 뭐 50%를 훌쩍훌쩍 넘길 정도면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사전투표에서는 표를 많이 얻었을 것 같네라는 추론이 가능하고 영남권은 투표율이 굉장히 낮으니까 김문수 후보가 얻을 표를 아직 다 자기 소위 그 표 주머니에 못 넣었겠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현재까지는. 다른 말로는 지난 대선에서 그랬던 것처럼 본투표에서는 영남권 투표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질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호남권과 비슷한 수준으로 수렴은 할 겁니다. 그래서 큰 탈 없이 영남권에 있는 소위 보수 지지층들께서 결집해서 권리 행사를 해주신다라고 하면 저는 얼마든지 극복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핵심은 투표장에 반드시 나와서 권리 행사를 해주셔야 한다. 이 부분이겠죠. 자 그리고 이 사전투표 그 사진도 하나 준비된 게 있나요? 그 아까 저희가 계속 좀 비판했습니다만 배우자 대리 투표 했던 그분이 결국 구속이 됐어요. 구속한 사진 그러니까 저분이 아마 선거 관리원이었습니다. 보건소 계약직 공무원인데 선거를 관리하는 그런 공무원으로 겸직 그러니까 이 업무를 맡았는데 오전에 남편 대리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물론 저분이 선거 이 투표지를 나눠주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뚫릴 수는 있지만 어쨌든 뚫린 거예요. 본인이 아닌 사람이 대리 투표한 게 뚫렸고 저분이 이제 오후에 와서 본인 진짜 자기 투표하려고 하는데 마침 맨을 갖고 있는 다른 분이 저 사람 아까 투표한 것 같은데 또 했네 그래서 발각이 된 거라면 맨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저런 식으로 숭숭 뚫렸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핵심은 본인이 아닌 사람이 타인의 투표지를 수령을 했다. 근데 그 시점까지는 누구도 몰랐다라는 거죠. 재투표를 하러 오니까 그제서야 투표했던 사람 아니야? 라고 했다라는 것은 발급이 된다라는 건 적발만 안 되면 얼마든지 비슷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말밖에 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과적으로 발견된 문제인 것이지 과거 혹은 현재 진행형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런 불안감들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이것은 이 투표지 발급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라고밖에 볼 수가 없겠죠. 또 그 이재명이 찍혀 있는 투표지를 발견해서 소스라치게 논란 한 유권자가 이것을 또 신고를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선관위는 자작극의 의혹도 있다 그래서 수사를 촉법적인 수사를 이제 의뢰하긴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에 자작극이란 표현도 사실 좀 그런 것이 다른 사람의 투표지를 가져와서 마치 내 투표지인 것처럼 넣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있었던 것처럼. 그럼 그 과정까지는 왜 아무도 발견을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투표지를 갖고 있는 것도 원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요. 금지돼 있고 그게 뚫렸으면 또 그것도 구멍이 났다고 볼 수 없는 거네요. 투표지 수령부터 투표 권한을 행사하는 그 모든 동선의 참관인들이 다 감시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선관위 주장처럼 그 감시가 원활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의 투표지를 가지고 들어가서 조작까지 하고 그걸 신고할 때까지 신고한 시점까지 아무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이미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자작극이든 자작극이 아니든 자작극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도 선관위의 관리 부실 문제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제로
자, 김문수 후보가 골든 크로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든 크로스.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소위 그 깜깜이 블랙아웃 기간 전까지는 1등 이재명, 2등 김문수 후보가 뭐 네. 대부분의 여론조사가 다 그랬었고, 근데 이후에 여러 가지 악재, 여러 가지 이슈가 터지면서 따라 붙었다. 심지어 지금은 역전했다. 골든 크로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지금은 여론조사를 했더라도 공표를 못하는 기간이니까 저희가 그렇죠. 언급할 수도 없고, 김문수 후보는 그래서 이 기사도 저희가 하나 준비한 게 있죠. 부실 선거 논란에 죽기 살기로 투표해달라. 어쨌든 김문수 후보도 투표를 해달라고 강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게 결국 막판에 그 관심은 김문수 후보가 정말 역전을 할 수 있느냐, 얼마큼 네. 따라붙느냐. 현재까지는 열세였던 거는 다들 인정하니까. 그렇죠. 근데 과연 거기서 가장 큰 변수는 결국은 투표율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일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 장동혁 중앙상황실장이 골든크로스 언급한다. 탄세를 지금 당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실제로 이런 기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다. 예. 그 정도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좀 예를 들어볼게요. 그 지난 대선에도 저희가 시종일관 리드하는 그림이었거든요. 예. 당시에는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뭐 출근을 안 한다, 어차피 진 선거다, 오갈 데가 없어서 직장을 찾고 있다, 그런 괴담들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지는 선거라고 생각을 계속 했던 거예요. 예. 실제로 이준석 당시 그 국민의힘 대표가 10% 넘게 이긴다 예. 호언장담을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깜깜이 기간 단 일주일 동안 거의 매일 1%포인트씩 좁혀졌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3대 조사 리얼미터, NBS, 갤럽 예. 세 개 모두가 다 깜깜이 기간을 조사를 해보니까 선거 직전 날 1%포인트 격차였다라는 겁니다. 예. 출구조사와 거의 일치를 했다라는 거고, 다른 말로는 그만큼 막판 대결집이 엄청나게 이루어졌다. 이 뜻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결과적으로 선거를 저희가 51대 49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에는 결과적으로 한 명을 뽑아야만 내가 원치 않는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다라는 것이 기정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예. 네, 마지막에 그래서 양자택일 구도에서 차악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 그 바로 사표방지 심리와 같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이런 거죠. 모의고사는 늘 4, 5등급이었는데 막상 수능 치러 보니까 거의 1등급에 근접한 점수가 나온 겁니다. 실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여론조사상 시종일관 골든크로스가 나온 적은 없었지만 막판 대결집이 이루어지게 되면 알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측면들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또한 두 번째가 실제 이재명 후보가 리드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원래 전통 지지층이 아니었던 영남권 TK, PK에서 TK 지지율이 30%대 중반까지 나왔어요. 이재명 후보가 맞습니다. PK 지역도 40%대 중후반이 나왔습니다. 이기는 결과까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실제 선거가 그럴 것이냐? 저희 그 윤석열 당시 후보도 호남 지역 30% 가까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호남에서 20% 넘을 것을 장담한다라고도 했었습니다. 결론은 까고 보니까 10%대 초반 나왔죠. 그래서 예년보다 한 2%포인트 정도 늘어난, 물론 유의미한 수치지만 여론조사만큼의 반영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그러니까 결국 본 투표에 가서는 전통적 지지층이 결집하고 전통적 지지했던 후보 쪽 진영의 후보를 찍게 되더라. 맞습니다. 그 말씀인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막판 이 주말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안 되겠다라고 판단할 만한 많은 근거들이 축적이 됐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런 사표 방지 심리와 차악을 뽑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심리들이 결부가 되면서 마지막에는 이재명 후보의 높은 상대평가 지지율을 견지했던 이 영남권 지지층이 대거 김문수 후보로 옮겨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얼마든지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고, 핵심은 절대적으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투표장에 나와서 실제 권리 행사를 하느냐겠죠.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상대평가에 불과합니다. 표본에 대한 결과에 불과한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절대평가거든요. 민주당의 지난 대선 때 정말 절박하게 그 물밑 여론을 다 끄집어내기 위해서 투표장 안 나올 사람들까지 전화하고 실제 찾아가고 제발 한 번만 이재명 후보 찍어달라.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표들이 어마어마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자 총공세, 오프라인 그 선거전, 그러니까 이런 절박감이 결과적으로 투표 결과를 만든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꼭 한 표를 행사를 해주시라, 이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호남은 정말 예상보다 과반 이상이 전체 유권자의 50% 훌쩍 넘겨서 사전 투표를 했는데 영남은 지금 25% 안팎, 많아야 경남, 울산, 경북, 부산 쪽 30% 조금 넘는 정도라면
이게 말씀하셨듯이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부산 부울경이나 PKTK에서 많이 나오네. 이건 어쩌면 전화 받고 나 이번 얘기하고도 싶지도 않다 해서 전화를 끊는 분들 네. 많을 거고 상대적으로 내가 끝까지 대답해서 이걸 ALS든 직접 전화 여론 면접조사든 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 쪽이 많았을 수 있고 그러니까 네. 샤이 보스들은 응답을 안 했을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그분들이 아마도 상당 부는 많은 분들은 투표장까지 가기만 하면 네. 이재명 후보에다가 탁 찍기보다는 김문수 후보에다 탁 찍을 가능성이 높은 분들인데 그렇죠. 이분들이 응답은 잘 안 했어요. 예. 그래서 여론조사가 생각보다 이재명 후보가 높게 나왔어요. 근데 지금 사전투표에서도 생각보다 투표율이 안 높아요. 네. 그럼 이분들이 아직까지 안 갔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그게 사전투표에 대한 부정까지는 아니어도 부실 의심되니까 가기 싫다 플러스 난 이번에 어차피 게임도 잘 안 될 것 같고 예. 나 이번에 뭐 찍고 싶지도 않다. 어떻게 관두자야 어떻게 하지? 아직까지 마음에 결정 못한 분들 투표 안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영남권 투표율이 낮게 저조하게 나타났어요. 그럼 결국은 그냥 이건 산수예요 논리적으로. 네. 결국은 아직은 표가 호남보다 훨씬 많은 영남에서 아직 안 찍은 많은 분들이 투표장까지 가면 이재명 후보를 찍기보다는 김문수 후보를 찍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렇죠. 그분들이 투표장에 얼마큼 가느냐. 네. 거기서 결국 이번 선거에 최종 승부가 난다. 그쵸.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얼마나 지금 절박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던 민주당 당원분이었어요. 예. 근데 마지막까지 끝끝내 고민하더니 이재명 후보를 찍어야 될 이유를 하나를 만들어서 손을 벌벌 떨면서 찍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지난 대선에서요. 예. 그러니까 전 투표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당사자 관계자지만 이 정치 지형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어떻게 다 만족스러울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지금 민주당은 당시에 의석이라도 있었고 지방 그 선거를 대승했었기 때문에 지방선거 권리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만약 국민의힘이 선거 패배하면 정말 아무런 견제 수단이 없거든요. 당장 오늘 아침에 그 선거 결과 나오자마자 본회의 개최하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개의해서 이재명 관련된 방탄 법안부터 차례로 처리를 하겠다. 그러면 우리 제2호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처리하는 족족 공포가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뒤가 없어요. 뒤가.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이 이 국민들께서 견제에 대한 심리, 결국 이 삼권 분립, 이 권력은 견제지 않습니까? 국회의원까지 제명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이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든 시민들의 힘으로 제지를 해야겠다. 이런 절박감을 저는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투표율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20대 지난 대선에서 사전 투표율 36.93이었는데 이번에 34.74, 2.2% 포인트 낮아졌어요. 네. 지난 대선 선거 투표율 총 대선 투표율이 77.1%였어요. 네. 그럼 사실은 이번에 지난 대선을 넘기려면 본투표가 지난번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야 돼요. 그렇죠. 한 4~5% 이상 늘어야 지난 대선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데 아마도 투표율이 그렇게 예상보다 본투표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뭐지? 영남에서 투표율이 굉장히 높네? 이러면 내일 당일에 이번 선거는 표를 까봐야 알겠다. 그렇죠. 쪽으로 할 거고 여전히 영남 투표율이 낮네. 사전투표 비슷하게 본투표도 그렇게 많이 안 하고 그러면 뭐 사전투표가 그 지난 대선보다 좀 낮았던 것처럼 본투표도 한 75도 안 넘겠네. 이러면 아마 그렇죠. 그냥 예상대로 그전 여론조사 추이대로 무난하게 1번 후보가 당선되는 가능성이 높겠다. 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그 추론이 가능할 맞습니다. 것 같아요. 이제 한 표가 얼마나 소중하냐면 지난 선거 0.73% 약 20만 표 정도가 선거 결과를 갈랐거든요. 정말 박빙이었어요. 그렇죠. 20만 표입니다. 근데 이게 그 뺏어오는 개념으로 하면 10만 표만 뺏겼다면 그렇죠. 그러면 결과 달라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투표율 1%, 2%가 작은 수치가 결코 아닌 겁니다. 그럼요. 80만 표가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고 2%만 돼도 그러니까 그 투표율이 얼마나 더군다나 사전 투표가 이렇게 좀 과잉대표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의 1, 2%라고 하면 투표율만 가지고도 저희가 이 결과를 정말 속단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투표장에 가는 게 무조건적으로 중요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결론적으로
지금 내일 하루가 예. 앞으로의 5년을 혹은 그 이상을 예. 결정할 수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정말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선거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예. 꼭 발걸음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투표를 해달라는 부탁은 사실 이건 뭐 선거운동 기간에도 그렇고 전날도 그렇고 당일에도 투표를 하러 가십시오. 그럼요. 이거는 뭐 예. 선관위에서도 뭐 강력하게 직접 얘기하는 거고 누구든 투표를 유권자가 투표하십시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매우 바람직스러운 거죠. 바람직스러운 거니까. 저는 투표율 낮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것이 사실 이미 좀 전체적인 투표율에 대한 척도를 지금 볼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재외국민 투표거든요. 근데 7%포인트가 늘었습니다. 지난 대선보다 거의 80% 육박하는 아까 90% 육박하는 뭐 그 정도의 지지 그 투표율이 나왔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번 조기 대선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그래서 관심도가 높은데 사전 투표율이 낮았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본투표에 참여할 이런 어떤 동기나 유인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가늠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전 투표에서는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지역표는 많이 주머니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근데 이 김문수 후보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 투표 유권자는 아직 김문수 후보 이 투표 주머니에 많이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결국 내일 많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보면서 내일 투표가 우르르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 그러면 특히 어느 지역에서 많이 몰리는지를 보면 이거 이 투표는 정말 마지막까지 반집승부가 되겠구나. 해볼 만하다라는 추론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내일도 저조하게 계속 흘러간다면 이거는 뭐 출구조사 안 봐도 대강 짐작이 된다. 이런 쪽으로 갈 것 같다.